내포 문화예술협회 한기송입니다. 바로 제 옆에 계신 분은 현재 해미학교 이일장 전교님이시고, 오른쪽에 박교원 장애님, 그리고 그 옆에 박대규 유도회장님이시고, 그 옆에 이영호 총무님 장애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도 경례. 여기 제상을 차리는데, 우리가 흔히 이런 제상은 방한제사를 지낼 때 차림새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식사를 할 때 제일 먼저 술을 먹잖아요. 술은 우리나라 음식 중에 가장 향기로운 음식입니다. 그래서 먼저 술을 잡순 다음에 안주로서 이런 것들을 먹습니다. 전적, 지지고, 부치고, 굽고, 찜한 이런 것들이 전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맛있는 안주를 먹다 보면 목이 조금 물기 있는 걸 먹고 싶다 해서 탕입니다. 탕은 찌개예요. 찌개에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탕, 소탕, 육탕. 그렇게 하고서 술을 잡순 다음에는 우리가 밥을 먹자 해서 여기는 밥반찬입니다. 그래서 김치를 비롯해서 나물 종류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식사를 다 끝난 다음에는 디저트로 과일을 먹자 해서 과일을 이렇게 있습니다. 상차림이 보면은 우리 제사 지내는 제관들 또는 집사자라고 되는데, 앞에서부터 과, 채, 탕, 젓, 찬반 이렇게 5줄입니다. 율곡, 이율곡, 가래가 이렇게 탕이 있고, 사객 임장생이 쓴 가래집라면은 탕이 없어요. 그냥 과, 채, 젓, 찬반 이렇게 넉 줄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쓰는 가래 이렇게 쓰기도 하고, 거꾸로 채줄하고 전적줄을 바꿔서 쓰기도 합니다. 과적, 탕, 채, 찬반. 그런 경우는 저희 집안에서도, 한성학교 집안에서도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여러 채를 앞에 놨어요. 왜 그랬는지 할아버지께 직접 설명은 안 해주셨지만,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잔치집에 가든 또는 식사를 할 때에 먼저 채소 종류를 먼저 먹습니다. 그러면 소화가 비교적 잘 돼요. 어떤 잔치집에서 채소 중에서 제일 첫째로 치는 채소가 녹두나물, 숙주나물이라고 그러죠. 녹두나물입니다. 녹두나물이 빠진 잔치는 안목을 제대로 차리지 않았다, 그렇게 합니다. 녹두나물을 식사를 하기 전에 몇 젓가락 또는 몇 번 이렇게 먹고 나면 그 녹두나물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제독작용을 하고, 또 녹두나물이 소화를 돕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녹두나물을 해놓고 제일 쉽게 변질된다고 할까요? 신다고 할까요? 이렇게 되는 것은 빨리 소화가 돼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전적줄하고 채줄하고 이렇게 바꿔서 쓰는 집들도 있습니다. 과, 적, 탕, 채, 찬반.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그게 무엇이든지 알아보세요인가? 거기에 전문 의사들이 나와서 식사할 때 반드시 채소 종류를 먼저 먹고 그리고 고기 종류라든지 식사를 해라 하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그런 이유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상 차릴 때에 국과 팝이 살아있는 사람과 위치가 바뀌어졌지요. 이 돌아가신 분들은 음의 세계, 살아있는 사람은 양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꿔졌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바꿔졌다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음양의 위치에 따라서 진설을 한 것 같아요.
이 윗부분을 북으로 보면 아래는 남이고 이쪽은 왼쪽은 동이요, 이건 서쪽입니다. 이 음양을 따질 때에 동쪽은 해가 뜨니까 양의 방향이고 서쪽은 해가 지니까 음의 방향이에요. 돌아가시면 음의 세계에 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위주로 해서 밥을 놓고 다음에 이렇게 자냅니다. 또 전체 진설 상태로 보서는 음양의 상태로 진설한 것도 같아요. 물과 밥이 있을 때, 국물과 밥이 있을 때 국물은 움직이니까 양이고 밥은 움직이지 않을 때 음입니다. 높은 건 양이고 낮은 건 음이고 머리는 양이고 꼬리는 음입니다. 그래서 요 진설한 것 전체를 보면 이 조기와 또 저쪽에 풀을 놓은 거 가지고 머리가 이쪽이니까 양의 방향이고 저쪽은 꼬리는 음의 방향으로 갔습니다. 이 채소줄에 김치도 그래요. 김치 이거 물김치입니다. 찜채라고 해서 물김치인데 동쪽으로 놨어요. 또 탕도 그래요. 어탕, 소탕, 육탕 이쪽에 넣습니다. 이 물에서 해물, 물가에서 있는 고기들이기 때문에 양의 우선이고 육지에서 있는 고기들은 그 다음 저쪽에 놓고 그랬어요. 이 전작도 그래요. 어적, 육적 이렇게 하는데 이 뭐 굴이라든지 조개라든지 이런 걸로 만드는 척을 동편에 놓고 이렇게 놓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동쪽이 양의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니다. 머리도 그렇게 하고 또 이 조기나 이런 생선 보면은 대부분이 신의 쪽으로 가게 놓고 그럽니다. 이 신이든지 살아있는 분이든지 돌아가신 분이든지 잡술 때에 등에 있는 부분의 살점을 떼어먹는 것보다 배 쪽에 있는 잡숫기가 훨씬 수월하고 편합니다. 생선 중에서 그 내장 부분에 숙성된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맛이 좋아요. 또 잡숫기도 쉽고 편고 그렇게 해서 잡숫는 순서로서 배가 신육적으로 가게 놓는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조금 더 말씀드리면 가래진남 사계강 김장생 선생님이 쓰신 가래진남에는 조율시 이 이렇게 반드시 놔라 하는 법이 없어요. 그냥 과입니다. 그 계절에 맞는 과일을 정성껏 넣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기왕에 놓는 거 안목 있게 격식을 좀 차려보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조율시법으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집사자가 볼 때 왼쪽입니다. 왼쪽에서부터 대추에서부터 이런 순서로 놓아갔어요. 이 여기까지는 나무 여러 해살이 나무에서 여는 과일이라고 해서 천산거라고 또 그 다음에는 수박이니 참외니 또는 토마토 이런 딸기 이런 것들은 한 해살이며 땅 바닥과 가까이 있으니까 지산이라고 해요. 그 다음 순서로 놓습니다. 그 다음 이쪽에는 유가 종류 이제 산자니 뭐 여기 막과도 놓고 다식도 놓고 그러는데 집에서 자손이 직접 만드는 그런 과일 우선순위로 놓고 시장에서 사다 쓰는 공장이나 이런 사다 쓰는 걸 그 다음 순서로 놓습니다. 조금 붙여서 말씀드리면 기왕 이렇게 놓는 바에 왜 대추를 우선순위로 놓느냐. 대추나 밤이나 여기 건시 감 있는데 보관성이 아주 좋습니다. 1년 360일 제사가 언제 돌아와도 잘 말리거나 밤 같은 경우 토강 밑에나 또는 나무간 조금 파고서 촉촉한데다 놔두면 360일 언제든지 쓸 수 있어요. 보관성이 좋아. 그래서 우리나라 제주도에서부터 한경도까지 언제든지 유통되고 쓸 수 있는 과일들을 그래서 삼색 과일 그럽니다. 색이라는 말은 구색을 갖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좀 뭐라고 하나 의미 부여를 하더라고요. 대추는 꽃이 피면 그냥 헛것이 없이 모두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가 충실하냐 그렇지 않느냐 차이는 있지만 항상 열매를 잘 맺기 때문에 자손을 상징한다. 그렇게 자손을 많이 번창시켜라 하는 뜻도 있고, 밤은 땅에다 심으면 그 싹이 나서 다시 그 새끼밤나무가 열 때까지 2년 3년 동안 썩지 않고서 그대로 존속해서 영양 공급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밤은 부모 조상을 상징하는 것이다. 또 밤율자가요, 서쪽 서벽섬 밑에다가 나무 뭐가 있는데 서쪽 밑에 나무라고 해서 음의 상징하기도 해요. 조상들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음의 세계에 계시잖아요. 감나무는 대봉같이 큰 주먹보다 큰 나무를 감나무를 심든 꼬라시를 관시를 심어도 그 크기 많은 감나무가 절대 완성입니다. 반드시 적어야 돼. 필요한 것은 자기가 갖다가. 이건 뭐냐? 가르쳐라, 배워라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참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배워야 체구시를 한다. 대부면 대봉구시를 한다. 어느 종자를 갖다 적하느냐에 따라서 의사도 되고 과학자도 되고 필자도 되고 여러 가지 방향이 바뀔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의미 부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설이 됐으면 제사를 지내지요. 지낼 때 제일 먼저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 뭐냐? 자손들이 재개를 해야 됩니다. 재개. 목욕제개라는 말 흔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목욕은 기본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재를 지키고 계를 지키는데 계는 계율, 법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해도 신호를 꼭 지키고 과속하지 않고 속도를 지키고 이것이 법을 지키는 거고, 재는 치재와 산재라고 해서 치재는 자기 몸을 정신을 잘 다스리고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그냥 많이 살아 생전에 어떤 업적을 하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본받기 위해서 다시 되새기면서 제수 또는 방안 이런 것을 청소도 하고 제 길을 깨끗이 닦는다든가 이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 산재는 어지러운 생각, 어지러운 행위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싸움하지 않고 싸우는 데 가지 않고 짐승 잡는 데 보지 않고 또 어떤 사람들과의 다툼이나 이런 상소고 고소고발을 않는다든지 심지어는 부부 합방을 하지 않는 것이 산재다. 죄를 지키는 거예요. 죄를 얼마큼 지키냐? 기본적으로 사흘을 지킵니다. 제사 당일날 그 전날 또 다음날 전하루 후하루 당일에서 사흘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 기본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당일날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 지내는 시간은 언제냐? 지금은 편한 시간에 지내지만 옛날에는 닭이 울어서 첫 새벽 새날이 밝기 시작하면 지냅니다. 조상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는 일을 가장 첫째로 생각해라. 그러고서 다른 일을 해라. 걸명 그러죠. 해가 새로 시작하는 날. 언제 끝나냐? 제사는 아무리 늦어도 질명, 여명이 끝난다. 여명이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날이 밝기 시작해서 저기에 사람이나 짐승들이 마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일 때 밝을 무렵입니다. 그때 끝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를 시작하면 향을 피우죠. 상향, 강신은 두 가지가 있어요. 분향강신과 내주강신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이유는 돌아가신 분이 하늘나라에 계시니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 내려오십시오. 음양 따질 때 양의 세계에 계신 홀령이 내려오십시오 하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주광신이라고 해서 술잔을 따라서 묘소에서는 무덤 앞에 붓지요. 그것은 지하에 계신 혼이 넋이, 이제 한자는 백이라 그러는데, 넋이 술 냄새를 맡고 올라오십시오. 즉 음의 세계의 훈령입니다. 그래서 양의 세계와 음의 세계에 계신 훈령을 모셨으면 죄를 지나는데, 방한 제사를 지낼 때에는 참신을 먼저 방한 제사가 있고, 이제 요새 시황을 지내두고 이렇게 많이들 다니고서 묘제를 지내고 그러는데요. 방한 제사를 지낼 때에는 하늘에 계신 신령, 즉 분양강신을 하고 내주강신을 한 다음에 이렇게 선강신을 하고 참신을 하지요. 신을 다 모셨으니까. 그 다음에 묘제를 지낼 때에는 무덤 속에 우리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우선 인사를 드리자 해서 참신을 먼저 하고 강신, 선강신, 참신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강신이 끝나면 초헌잔을 올리죠. 여기서 이제 분양강신할 때 3번 향을 피우는 이유는 천지인 3대 정신에 의해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알맹이로 생활하고 있는 인간을 상징하는 3대 정신을 3번 분양을 하는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초혼을 하면 첫째 찬을 올리죠. 그 다음 첫째 찬을 올린 다음에 독축을 하기 전에 매 뚜껑을 열고 경우에 따라서는 식지 않는 차 안에는 탕이라든지 국이라든지 다 뚜껑을 다 덮어요. 그런데 그때 열고서 독축을 하고, 독축한 다음에 이제 아흔 이렇게 지나가고 이제 그러는데, 헌관이 술 제주를 받을 때 어느 쪽을 향하고 받느냐? 술을 따르는 사람 헌관의 오른쪽에서 따르죠. 그러면 헌관의 오른쪽이라고 하면 이쪽 동쪽입니다. 동쪽을 향해서 술을 받아서 올립니다. 즉 양의 방향에서 양비를 모아서 정성껏 올린다라는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그때에 삼제례를 하는 집안도 있고 첫잔에, 그 다음에 마지막 종헌에 가서 삼제례를 하는 분도 있고 초헌, 아헌, 종헌 3번 다 하는 분도 집안도 있어요. 이 삼제례를 하는 이유는 술을 받는 조상이 나가 이렇게 맛있는 술을 먹고 보니 이 술을 만들어 주신 천지신명께도 감사드려야겠다 해서 삼제례를 시키는 겁니다. 모사기에, 방한제사에서는 모사기에 술을 따르도록 하고, 또 묘제 산에서 지낼 때는 미리 또 따라서 이렇게도 하는데, 상에 올렸다가 제상에 올렸다가 다시 내려서 3번 반쯤 남겨서 다시 올립니다. 이유는 우리가 요새에도 흔히 등산을 간다든지 해서 김밥을 먹는다든지 또는 음식을 먹을 때 거실에 하지요. 이와 같이 좋은 음식을 받은 신께서도 그런 거실에 한다는 그런 뜻으로, 천지신명께 감사를 드리는 뜻으로 내가 묻으니까 너희들이 해라 그렇게. 아주 오랜 원시시대 옛날에는 시동이라고 해서 어린아이가 그 신령님 옆에서 그 삼제례를 했답니다. 그 어린아이는 뭐 5, 6, 7살 음양을 모르는 나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녀 7세 부동성이라서 7살 전에 된 아이를 앉혔는데, 7살 된 아이들이 흔히 있어요. 집안에 시간이 바꿀 때까지 그렇게 앉아 있을 수도 없고 해서 그것이 자연적으로 지금은 없어져서 헌관이 대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헌은 대개 주부들이 하죠. 주부는 초헌관을 주인이라고는 이렇게 또 다른 말로 그러는데, 주부는 안주인입니다.
조상을 섬기는 이런 훌륭한 역할을 맡은 담당한 분이 안주인이야. 그래서 안주인을 두 번째 잔으로 올려라. 책임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안에 따라서 잘 실행이 잘 안 되는 그런 집안도 있습니다. 대개 양보를 하고 안주인들이 다른 분들에게 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유식 더 잡수시라고 한 다음에 한문을 하지요. 문 닫고 밖으로 나갑니다. 왜 나가느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오랜만에 오셔서 서로 만나서 참 이런 맛있는 음식을 잡숴서 주시는 날에 술도 몇 잔씩 잡수고요. 그래도 부부지간에 옛날에 정겨웠던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과일육은 잡숴보십시오. 나 먼저 먹긴 좀 미안하니 당신 먼저 잡숴보시오. 그래서 서로 입에 넣어주기도 하고 또 술도 더 먹자고 따라주기도 하고 맛있는 거 주고받기도 하는데 자손들이 어디 쳐다보면 조금 민망스럽잖아요.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자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냐? 90경이야. 밥 9숟가락 먹을 만한 시간이 되면 다시 축 읽었던 축관이 세 번 헛기침하면 들어옵니다. 축 읽었던 사람 목소리를 그 신령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새는 노크를 하지요. 노크 하는 거와 기침을 하는 거 어떤 차이가 있냐? 노크를 하면 누가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침은 누가 지금 밖에서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구나 하면 그 기침 소리를 듣고 미리 생각하는 것, 훨씬 기침 소리를 하는 것이 그 안에 계신 분들한테 배려하는 거예요. 수고로움을 덜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례를 지내고 숙수라서 나중에 이제 그렇게 들어와서 숭룡을 바꾸지요. 입가심하는 물로 이렇게 바꿔서 올립니다. 이 숙수는 끓인 물을 먹기 편할 만큼 식혀서 올린다고 해서 숭냉이라고 해서 서늘하게 식힌다고 해서 숭냉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제 모두 직원들이 엎드려 숙사고지라고 해서 부복을 하고 산에서는 자리가 마땅치 않으면 그냥 잠시 고개 숙여서 묵념을 하죠. 이 시간에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 그 신께의 고마움을 생각하고 또 자기 소원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집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알리기도 하고 내 손자가 지금 고3인데 수능시험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죠. 그러고서 나서 이제 사심을 하고 이렇게 하는 안녕히 가십시오. 끊는 사람이 제사 지내는 전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미 향교 우리 유림들과 한기송 선생님의 제상 차리기 시연이 있었습니다. 좋은 말씀과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고생하신 우리 유림들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600년 역사가 살아 숨쉬는 해미읍성으로